루트의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는 수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수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 Y축 위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죠. Y축 위에서도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 그런데 다만 지금처럼 정확한 위치, 정확한 크기가 안 나와져 있다면 누가 큰지 모를 테니까 반드시 절대값을 취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좌표 평면을 넘어가게 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 A에서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축과 평행하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됐을 테니까 얘는 x2에서 x1을 뺀 거, y2에서 y1을 뺀 거, 그쵸? 그리고 L제곱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2-x1에 대한 제곱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에 y2-y1에 대한 제곱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L만을 물어본다면 제곱 날리는 대신에 뭐가 붙습니까? 루트가 이렇게 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X 좌표 거리의 차이, X 좌표의 차이 또는 Y 좌표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D는 L은 공식 어떻게 되니? x2-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에 y2-y1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공식은 암기하고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x2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제곱이다 보니까 두 x 좌표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에 그냥 5제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와 얘에 대한 차이니까 12제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A, B 사이의 거리죠. 그럼 선분 A, 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루트에, 그쵸? 뭐가 되겠습니까? 두 놈에 대한 차이죠. 4제곱 이해되십니까? 플러스 A-E에 대한 제곱 이해되십니까? 얘가 2루트 5다라는 거고,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 주시면 얘는 16 플러스 A-에 대한 제곱이 20이다라는 것을 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B의 길이가 2 루트 5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얘네들을 루트를 씌웠다가 벗기는 과정이 귀찮으니까 얘는 AB에 대한 제곱이 4, 5, 20이었다. 왜냐면 AB도 양수, 2루트도 양수였을 테니까 똑같은 짓을 해도 얘가 성립할 거라는 거죠. 그럼 AB에 대한 제곱이니까 루트 붙이지 말고 그대로 얘를 세울 수 있었겠죠. 차이에 대한 제곱, A-에 대한 제곱이 20이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봅시다.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AB의 길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AB의 길이는 뭐가 됐을까요? 선분 AB는 얘와 얘입니다. X 좌표 길이에 대한 차이 얼마죠? 3 빼기니까 1이죠. 얘도 여기서 계산해 볼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빼나 여기서 이렇게 빼나 상관이 없을 거라고요. 어차피 차이니까.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2로 빼고 원래는 절대값의 제곱인데 그냥 제곱해도 상관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절대값 x2-x1에 대한 제곱은 결국엔 x2-x1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BC라는 놈도 볼까요? BC는 바로 얘죠. 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루트에 6과 2에 대한 차이 4제곱에서 플러스 마찬가지 1에서부터 A 굳이 뺄 필요 없습니다. A-1에 대한 제곱이다. 얘가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들, 첫 번째 기울기랑은 다르다. x1, y1과 있고 x2, y2가 있을 때 얘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x2에서 x1을 뺐다면 여기서 똑같이 y2에서 y1을 빼도 y2에서 y1을 빼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x1-x2에 대한 제곱을 한 이후에 y좌표 길이는 y2-y1의 제곱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정식 풀려면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서 1 플러스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와 16 플러스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라는 방정식을, 물론 1차 방정식이지만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괄호치는 과정이 귀찮다면 절대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 처음서부터 딱 제곱을 해서 식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좌표 평면에 그려서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지수 A가 껴져 있으면 어차피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4,5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랑 Y축에 있는 점 Q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구체적인 점이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좌표 평면을 실제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뭐 여기 있겠네 라고 해서 대충 어느 정도에 대한 감으로 문제 풀어도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연결했었을 때,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연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여기 어딘가에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같아지는 점, 어디인가 이렇게 P가 있을 텐데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졌대요. 그리고 Y축에도 있을 텐데 Y축에도 뭐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뭐 거리가 같아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Q란 얘기니까 먼저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P라면 결국에는 PA라는 길이와 PB라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PA라는 길이와 PB라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를 A, 0로 잡으면 아까 했듯이 똑같다며? 그럼 똑같이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고 지금 B가 4,5니까 얘랑 A, 0 사이에 대한 거리입니다. 제곱이에요. 계산해 봅시다.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2의 제곱 4 이렇게 됐겠죠. PB의 제곱도 봅시다. 얘가 지금 P입니다. PB에 대한 제곱은 A-4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5의 제곱 25가 되겠네요.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럼 A제곱이 소거됐을 테니까 2A 플러스 1과 4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8A와 플러스 16 더하기 25가 됐을 테니까 A제곱이 소거되면 그럼 A에 대한 1차식이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그 방정식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A 값이 5분의 18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A 값이 5분의 18이니까 점 P에 대한 좌표는 5분의 18,0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점 Q에 대한 좌표는 0,B라고 잡게 되겠죠. 0,B라고 잡고 마찬가지 계산해 봅시다. Q는 0,B니까 지금 QA와 지금 QB가 지금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 우리는 방정식을 풀 거니까 각각을 제곱을 해주시면 QA의 제곱은 얼마가 됐을까요? 1 플러스 제곱입니다. B-2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QB죠. QB 16 플러스 B-5에 대한 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B제곱은 사라질 테니까 1 플러스에 마이너스 4B 1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16에 플러스 B제곱 사라졌겠죠?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이 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주시면 B값은 6이 나올 테니까요. 얘는 0,6이라고 단순 계산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고민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뭘 고민할 거냐면요.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다시 봅시다. 지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작도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때 작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몇몇 가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작도인데 선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A하고 B가 있었을 때 수직 이등분선 작도하는 거, 그죠? A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같은 크기로 B를 중심으로 해서 원 하나 그리시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있거든요. 이 교점을 쭉 연결해 주시면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수직 이등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AB에 대한 중점을 지나면서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면서 수직을 이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직 이등분선, 작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이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선분의 양 끝점과 같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거기다 좀 필기 좀 해보죠.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점들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지금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1,2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5 여기에 B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선분을 연결해 봤었을 때 여기에 중점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중점의 좌표는 뭐죠?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더한 다음에 평균 내는 거죠. 2분의 3,에 얘는 얼마입니까? 똑같이 2분의 계산했으면 2분의 7이 됐겠죠. 그리고 얘의 수직인 직선을 그릴 수만 있다면 바로 여기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두 A와 B의 같은 거리만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직인 직선에 대한 이 X절편이 바로 P가 되는 거죠. 얘랑 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Q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도 모두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지금 AB의 기울기와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 필수에 이제 2번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죠. 얘는 수직 2등 분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 방법이 나중에 되시면 단순 계산을 좀 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겠지만 집중력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3번 문제 보죠. 필수 예제 3번도 마찬가지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먼저 좌표 평면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5,-2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습니다. 5,-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7,2. 뭐 대략 이렇게 잡아봅시다.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y는 2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7. 뭐 그냥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와 얘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봤었을 때 같은 거리가 되는 점이 있다.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점을 내가 P라고 잡는다면 얘가 여기 놓여져 있으니까 얘는 A, 2A 플러스 7이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PA와 그 다음에 PB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PA에 대한 제곱과 PB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얘와 얘 사이에 대한 거리죠. A-5에 대한 제곱에 그 다음에 얘와 얘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9에 대한 제곱을 더한 값.
PB제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얘니까 A 플러스 7에 대한 제곱 플러스에 여기서 이걸 뺄 테니까 2A 플러스 5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A제곱 소거될 거고 4A제곱이 소거되니까 복잡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와 그 다음에 플러스 36A 플러스 81은 얘는 14A 플러스 49와 그리고 20A 플러스 25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결국에는 A 값이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4컴마에 4 집어넣으면 1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지금처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얘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선분 AB를 이렇게 찍 긋고 나면 여기에 대한 중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이 있을 거고 중점과 얘를 중점 얼마죠?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0이네요. 한 여기가 중점쯤 됐겠네요. 여기가 중점. 그래서 마이너스 1,0 얘가 중점일 텐데 여기면서 수직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90도가 되게 실제로 그려주시면 만나는 이 교점이 있겠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얘를 작도할 거는 아니고요. 중점을 지날 것이고 중점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이 기울기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과 얘와에 대한 교점을 정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얘와 수직이면서 마이너스 1,01을 지난 직선 실제로 구해주시면 이 직선의 이름은 얘는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을 묻고 있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할 겁니다. 우리가 작도를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3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7이 같아지는 점이니까 x값은 4가 됐을 것이고 뭐 4 집어넣으시면 이 점은 4,15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 보죠. 이번엔 필수 문제 4번입니다. 필수 문제 4번은 지금 삼각형의 모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삼각형의 모양은 세 변으로 결정하죠. 만약에 세 변이 A, B, C라면 A랑 B랑 C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정삼각형이었을 거고요. A랑 B랑만 같다는 것만 있습니다. C랑은 관계가 없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으셔야 되겠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A와 B인이라는 것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정답 적으실 때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면 뭐가 됐을까요? 네,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C가 빗변의 길이인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번외로 얘가 C제곱이 크다면 일반적으로는 예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둘의 힘이 크니까 보통 삼각형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그립니까? 요즘?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실 때 나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긴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면 얘는 바로 이런 상황이죠. 얘는 둔각삼각형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놔 주세요. 아무튼 지금은 이런 관계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건데 결국에는 제곱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개는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두 변이 길이 같다면 똑같이 제곱해도 상관없고 제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면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습관처럼 A, B의 제곱 한번 찾고요. B, C의 제곱 찾고 A, C에 대한 제곱을 찾읍시다. 각각을 루트를 취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찾아봅시다. A, B에 대한 제곱이에요. 9와 2에 대한 차이 7이죠. 제곱하시면 49 더하기 7과 3에 대한 4죠. 16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5 BC의 제곱은 얼마가 됐을까요? 8과 2의 차이 6에 대한 제곱에 얘와에 대한 차이 4의 제곱이죠. 얼마입니까? 16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36에다가 16이니까 얘 36이죠. 52 AC에 대한 제곱은요 9와 8에 대한 제곱 1이고요 7과 마이너스 5면 많이 차이나네요. 8의 제곱이니까 64 같아졌네요. 그쵸? AB와 AC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